이번 시간부터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빅데이터는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가장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 배경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크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어떤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물결이 닥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단어를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고, 사실상 여러분의 삶에도 직접 와닿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이 이걸로 인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뉴스에서도 연일 IoT 개발, IoT는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에 사물과 연결해서 초지능, 초연결 같은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물, 공간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 시스템, 자, 나날이 개발되고 있는 로봇들, 자, 이런 것들 다 4차 산업혁명에 경험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의 변화 같은 경우는 지금은 2015년부터 진행됐다라고 여기 입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히 2015년부터 진행됐다라기보다는 이 시기부터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시작이 되고 있다. 정확하게 산업혁명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고요. 대략적인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는 어떤 혁명들이 있었냐면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 제 3개의 물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18세기에 있었던 증기기관으로 발전했던 산업혁명, 그러니까 영국이 섬유공업이 거대해질 수 있었던 계기였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있었던 전기에너지의 개발로 인해서 이 공장에 전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편리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벨트 컨베이어라고 적혀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생산도 단순히 소량으로 했던 것들이 대량으로 보급이 가능해지면서 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20세기 후반에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지식정보혁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다 이제 IT 기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게 돼요. 자, 이제 그걸 거쳐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마주치게 될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라지고 있는 직업군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1차에서 3차까지 겪으면서 산업혁명들 때마다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격을 해왔잖아요. 기계나 전기나 이런 컴퓨터들이 들어서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뺏어갔어요. 자,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 기존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생계에 관련된 문제가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향으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직업군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자,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랑 여기 미래학자 프레이교스가 한 말을 인용해 놨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예측하기에는 이제 35%에서 47%의 직업이 현재 직업 중에서 그 정도의 양이 2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측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대체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기반으로 해서 BBC 뉴스에서도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어요. 이게 오토메이션 리스크라고 해서 이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자동화가 되기 쉽다라는 거죠. 자동화가 되기 쉬운 직종들을 봤더니 아무래도 단순화된 업무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교하게 해야 된다라는 되는 일들보다는 단순화되는 일들을 여기에 순위를 높게 매겨놨어요. 그래서 전화 판매원, 그게 1등으로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2등으로 되어 있는 거는 키보드랑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 3등은 뭐 법률 비서, 뭐 4등은 뭐 회계 매니저 같은 거, 뭐 그리고 뭐 점수 매기는 사람들, 뭐 분류하는 사람들, 무게 재는 사람들, 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책 관리하는 사람들,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사람들, 자, 은행원들, 뭐 이제 단순한 업무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의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맞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향을 볼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대체되기 어려운 쪽은 여기는 또 파마시스트랑 아키텍트랑 널스, 뭐 호텔 매니저 이런 것들을 대체되기 어렵다라고 넣어놨는데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체되기 쉬운 직종으로 분류해 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키텍트 같은 경우는 건축가잖아요. 근데 건축 같은 것도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말도 벌써 나오고 있고 뭐 파마시스트 약사 같은 경우도 이제 약을 분류할 때 그 단순 업무로 그거를 치기 때문에 이것도 대체되기 쉽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 이런 경향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가 대체 무슨 관계냐? 자, 빅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중에서 한 가지만 딱 해야 된다면 그것은 빅데이터일 것이다 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기술들의 기반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 자, 이것들을 뽑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AI 같은 경우, 스마트 도시, 뭐 안전, 에너지, 교통,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예측해서 사람이 개입될 필요 없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들, 뭐 자율주행 자동차, AI 같은 기술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빅데이터랑 연관이 돼 있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을 하다가 자, 앞에 사물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물을 만났을 때 저게 인간이면은 돌아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아니면 간단한 사물이면 그냥 밟고 지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제 초록불을 보면은 멈출 것인지 빨간불일 때 멈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한 이 하나하나의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한두 개의 데이터가 아니겠죠?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케이스에 맞춰서 구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는 우리 삶에 어디든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에도 데이터가 있어야만 구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소프트웨어의 열풍이 불고 있어요. 자, 이제 모든 국가에서 소프트웨어가 거의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죠. 예전에는 하드웨어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의 2배 이상에 달했다면 현재는 응용 소프트웨어 하나로만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2배에 달하는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에 모두 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무인 자동차 개발하던 BMW, 전기 자동차 개발하던 테슬라, 구글, 자,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에 투입해서 이제 AI 시스템 도입해서 무인 자동차 개발하는 거,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 핸드폰 관련된 회사들도 물론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서 개발을 시키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중심으로 사회가 변하게 되면은 모든 교육 과정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도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 코딩 교육, 컴퓨터 관련된 교육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그 대학교 교육 과정도 결국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산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도 직업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열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필수적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한번 다룰 줄 알게 되면은 다방면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다 익히는 것은 어렵겠지만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으면은 나중에 취업할 때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살펴보면은 뭐 항공학 쪽에서는 가상 비행 시뮬레이터, 뭐 건축 중에서는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 미리 건물을 지어봐서 얘가 부서질 것인지 아닌지 측정해 볼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뭐 사이버 증권 거래,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도 편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인터넷 쇼핑몰, 그 앱으로 많이 쇼핑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모든 분야에서 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거의 불가분의 관계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데이터의 기반으로 된 사회를 결국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서 하루에 몇 번씩 카톡을 하는지, 자, 문자 데이터죠. 자,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할 것인지, 자, 수업 자료를 PDF 파일로 열어보고, 엑셀로 파일 프로그램 작성해보고, PPT로 파일 작성해보고, 자,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생성해 나갈까요? 유튜브를 보는 거, 자, 영상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는 거 볼 수도 있고, 사진 데이터로 우리가 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로우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하면은 원자료고요. 자, 로우라는 뜻은 날것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로우 피쉬 하면은 날 생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날것의 것, 그러니까 즉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예시로 통계청 인구 데이터, 교통체증 데이터, 주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이것도 사실 한번 좀 가공이 된 상태인데 그것이 아닌 지금 최초로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미가공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뭐 설문조사할 수도 있고, 직접 나가서 데이터들을 추적해 올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다 날 것으로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 큰 효용 가치는 없죠.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그 데이터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가 많은 양으로 축적이 되면서 자, 이 데이터 속에 의미들이 숨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활용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 데이터는 의미 없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하게 되는 거겠죠. 자, 현재는 지금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수많은 데이터들이 자, 여러분의 손에서 생성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는 0.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식들은 점점 이제 정보는 점점 많아지는데 사실 이거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간도 유통기한이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데이터가 무조건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나한테 쓸모 있는 데이터냐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결정이 되잖아요.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전단지에 지금 10월 한정해서 뭐 할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11월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는 사실 쓸모가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짧아지는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한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한 시기는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습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숨겨진 본질만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고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결국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로우 데이터로만 둘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들을 얼마나 추출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요,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이제 정보로 가고 지식으로 가고 지혜로 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판단 우리한테 유용한 데이터로 바꿔 나가게 되면은 이 데이터 중심의 솔루션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의 중심의 장점은 무엇이냐?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수치적으로 서포트를 하면서 이 데이터가 증명하기를 제가 말하는 이 주장이 맞습니다라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를 데이터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 농업에서 운송, 교육, 에너지, 금융 등 많은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발전에도 도와주는 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항공, 철도, 도로 시스템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은 어느 쪽으로 갔을 때 운송 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수로관이나 에너지 시설 이런 것들에 IoT를 부착을 해놓으면은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물에 인터넷을 결합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 정확하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수로관 어디가 터져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락되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 데이터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가 많아졌어요 라는 그런 단순한 말을 할 때보다는
버스가 10년 전에는 한 대가 운영되었는데 지금은 10대로 증가했네요. 라는 수치적 증명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가질 것인지, 자, 앞으로 버스를 더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적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반이 되는 것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사례는 가장 초기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존 스노우의 콜레라 지도라는 게 있어요. 자, 콜레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잖아요. 이제 콜레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레라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노우는 콜레라의 원인은 무엇인지, 콜레라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류의 질문들을 던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모두 40가의 한 우물에서 그 물을 먹고 그 병에 걸렸더라. 자, 그러면은 이 제공한 물펌프랑 콜레라랑 사망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유추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분석을 한번 한 거고요. 그리고 결국 해결 방안으로 이거를 교체하고 거기를 폐쇄하자. 이런 식의 대안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석 사례로는 이제 나이팅게일의 이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에서 병사들이 왜 죽는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부상보다 병원의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했으니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한 게 이 시각화 자료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랑 시각화도 불가분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건데 이 시각화라는 게 데이터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전달력이 더 훌륭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를 잘 시켜서 여기 보면은 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그 질병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붉은색으로 된 게 전쟁으로 인한 거, 그리고 검은색으로 된 게 다른 이유들의 다른 원인들로 발생한 죽음들.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부상보다 병원의 열악한 위생 환경, 자, 디지즈로 죽는 것들이 더 많더라라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내고 그리고 이 의료환경법 제도를 결국 변화까지 이끌게 됐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빅데이터에 관련되는 거는요, 거의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할 건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뭐 정책이나 설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자, 이런 방안까지 내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